여러분,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30, 150으로 계속 찍히나요? 어제 저녁도 적게 먹었는데 왜 또 녹지? 하고 한숨 쉬신 적 분명 있으시죠? 오늘 저는 정말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이미 포기 직전이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놓치면 눈, 신장, 신경, 합병증이 훅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2주 안에 아침 혈당 곡선이 눈에 띄게 꺾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72세 최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저에게 오시기 전 2달 동안 공복 혈당이 140에서 160을 오르내렸습니다. 저녁은 밥 반 공기, 나물 반찬 위주로 드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줄지 않았어요. 밤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화장실을 두세 번 가셨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장열감 때문에 잠이 자꾸 깨셨습니다. 어느 날엔 부엌 아래 살짝 베인 상처가 일주일이 지나도 제대로 마무르지 않더라고요. 검사해보니 HbA1c가 8.2%, 소변에 미세한 거품, 단백뇨이 보였습니다. 최어르신의 몸은 이미 제발 멈춰달라, 나 혼자서는 못 버티겠다는 비명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침 공복 혈당이 왜 계속 높게 나오느냐?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에는 새벽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카테코라민 같은 놈들이 새벽 4시부터 6시에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서 이 호르몬들이 올라와도 간에서 당을 적당히 내보내고 근육이 남은 당을 쏙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복부 지방이 늘고 간 근육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결과 간이 밤새 당을 콸콸 쏟아내는데 막아줄 브레이크가 약해진 겁니다. 여기에 잠이 얕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 더 올라가고 고혈압약 중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계열, 일부 베타 차단제는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가 겹치면 아침 공복 혈당이 줄지 않는 새벽 현상이 고착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높다면 몸이 이미 포기했다는 세 가지 경고 신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경고, 새벽 현상 플러스 야간 갈증, 야뇨가 악화됩니다. 2주 이상 연속으로 아침 혈당이 130을 넘고 취침 전 혈당보다 아침 혈당이 30 이상 높게 반복된다면 간이 밤새 당을 폭주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특징적으로 밤사이 입이 바짝 마르고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맥이 탁 풀립니다. 방광이 아니라 혈당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에 소변으로 당을 버려라는 명령이 내려가니 소변이 늘고 갈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 신호를 방치하면 신장 여과율이 떨어지고 소변에 알부민, 단백이 슬금슬금 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식후 혈당 회복, 탄력의 상실입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고 3시간이 지나도 140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다면 췌장 베타사포가 지쳐 탄력을 잃은 겁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처지고 졸려요 입니다. 식후 졸림, 가슴 두근거림, 뒷목 당김이 잦아지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식후 혈당을 여러 번 재보셨을 때 이 패턴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이제 생활만으로 버티기 어렵고 약 조정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미세혈관이 손상돼 눈, 시야가 뿌옇거나 불빛 번짐, 신경, 발저림, 화끈거림, 신장, 거품뇨로 신호가 번집니다. 세 번째 경고, 치유 지연과 감염의 잦아짐, 시야 흐림입니다. 작은 상처가 5일에서 7일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진물이 나거나 발에 무좀이 잘 낫지 않고 재발하며 잇몸 출혈이나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늘면 고혈당으로 백혈구 기능이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가까운 글씨가 더 흐려지고 불빛이 번져 보이면 혈당 변동으로 수정체가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이 단계는 이미 몸이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SOS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 두 가지에게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즉시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병원 가기 전 집에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응급 생활 처방입니다. 첫째,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고 시간대를 앞당기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밥, 면, 빵, 과일을 끊고 단백질, 두부, 달걀, 생선과 채소 중심으로 소량만 드세요. 밥은 낮에 드시고 저녁은 당을 내리는 식사로 바꾸면 새벽 호르몬에 의한 간 당 분출이 줄어 아침 혈당이 꺾입니다. 실제로 최 어르신은 저녁 식사 시간을 7시에서 5시 30분으로 앞당기고 들기름을 두른 채소 플러스 두부로 바꾸신 뒤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25 정도 내려갔습니다. 둘째, 식후 15분 걷기를 습관화하십시오. 밥 드시고 바로 소파에 눕는 순간 혈당은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식후 15분만 집안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근육이 당을 빨아들여 식후 혈당이 20에서 40 내려갑니다. 저녁에도 같은 원칙입니다. 단, 밤 9시 이후 격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올려 아침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저녁엔 걷기 위주로 부드럽게 하세요. 셋째, 잠을 회복시키는 8-2-0 수면 루틴을 적용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술, 카페인을 끊고 취침 30분 전 따뜻한 족욕으로 자율신경을 가라앉히십시오. 아침엔 커튼을 열고 20분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여 생체 시계를 리셋하세요. 수면이 깊어지면 코르티솔이 안정되어 새벽 혈당이 떨어집니다. 넷째, 물은 낮에 넉넉히, 밤에는 절제입니다. 낮 동안 우번 0.9리터를 나눠 드시고 저녁 4분시 이후엔 한 컵 이내로 줄이세요. 탈수는 혈당을 더 끌어올립니다. 다만 밤 과도한 수분은 수면을 깨고 코르티솔을 자극합니다. 낮에 충분히, 밤에 절제하는 리듬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약봉투 점검입니다. 스테로이드, 관절주사, 연고 포함, 일부 이뇨제, 티아지드, 베타 차단제, 특정 정신과 약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아침 혈당이 계속 높아 힘듭니다. 복약 시간이나 약 종류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최 어르신은 이뇨제를 저녁, 화살표 아침으로 옮긴 뒤 야간 갈증과 아침 혈당이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이제 응급 경고선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혈당이 300 이상이면서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심한 피로, 혼미, 빠르고 깊은 호흡, 메스꺼움, 복통, 입에서 과일 향이 나는 듯한 냄새가 나면 케톤산증이나 고혈당, 고삼투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HHS는 탈수와 의식 저하로 매우 위험합니다.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기록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333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밀 연속 아침 혈당이 400섬 이상이면 생활 처방을 강화하고 주치의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둘째, 최근 일주일 중 식후 2시간 180 이상이 3회 이상 나오면 식사 구성과 걷기를 수정하세요. 셋째, 밤중 갈증, 야뇨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약, 수면, 저녁 식단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기록이 큰 합병증을 막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소변량을 대략 표시하고 식사 전후 혈당을 간단히 적어두면 의사도 처방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식단의 디테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혈당 절벽 만들기가 새벽 혈당을 잡는 핵심입니다. 저녁은 다음 공식으로 하세요. 채소 2접시, 색깔 있는 야채를 듬뿍, 플러스 단백질 1주먹, 두부 달걀 무게, 흰살 생선 중택, 플러스 밥은 숟가락 3돈 보기 이내. 밥을 아예 안 드시기 불안하면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식전 10분에 드셔보세요.
식초는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단, 위험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소량만 시도하세요. 과일은 낮에, 밤에는 금지. 간식은 견과류 한 줌, 우유 대신 설탕 없는 그릭 요거트 소량이 좋습니다. 운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식후 15분 걷기 플러스 하루 총 30분부터 40분까지만 지켜도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 스쿼트 10회 만둠 세트, 팔골 굽혀 펴기 10회 만둠 세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빨아들이는 최고의 저장고입니다. 혈당과 발은 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매일 밤 발바닥 색과 온도, 상처 유무를 확인하세요.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마른 피부는 바셀린으로 보습하십시오. 작은 상처가 커지면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발이 뜨거워지거나 상처가 빨갛게 번지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이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HbA1c가 높게 나왔어요. 네, 낮 동안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한 겁니다. 공복만 믿지 마시고 식후 2시간을 꼭 재보세요. 저녁을 건너뛰면 좋나요? 일부에선 도움이 되나 밤에 심한 허기로 잠이 깨면 코르티솔이 올라오고 새벽 혈당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녁을 가볍고 이르게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저는 걷기가 힘들어요. 식후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부엌과 거실을 10분만 왕복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어르신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저녁 식사 앞당기기, 식후 15분 걷기, 수면 루틴, 낮 물 충분히, 약시간 조정까지 딱 3주 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평균 2주 2시간은 실고궁 텐드로 떨어졌고 밤 갈증이 사라지며 숙면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부엌할 상처가 일주일 만에 말끔히 아물었습니다. 몸이 다시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혈당이 계속 높고 밤 갈증, 야뇨가 반복되면 새벽 현상이라는 간 폭주 신호입니다. 저녁을 이르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후 15분 움직이세요. 둘째, 식후 2시간 혈당이 자주 180에서 200을 넘고 3시간 후에도 높다면 베타세포가 지쳐 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식사 순서, 채소 화살표, 단백질 화살표, 탄수화물과 걷기, 수면을 재설계하고 주치의와 약 조정을 상의하세요. 셋째,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며 발저림, 거품료가 보이면 미세혈관, 신경이 이미 손상 중이라는 강력한 SOS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점검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스립3-3 점검법을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서로 댓글을 보며 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힘을 얻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아침 혈당이 유독 높지 않은지, 밤에 갈증과 야뇨로 고생하지 않는지 오늘 안부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합병증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공복 혈당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오늘부터 정확히 읽어내고 내 손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지키는 따뜻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오늘 내용의 이해를 더 돋굽기 위해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 세부 실행 팁을 풍성하게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원문에서 강조한 각 포인트 뒤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니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아침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새벽 현상에 대한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죠.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와 연속 혈당 측정 CGMS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 환자 중 약 40%부터 50%까지에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 혈당이 20%부터 40%까지 정도 자연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더 커서 간당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주무시는 중에 땀을 비오듯 흘리거나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상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74 남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늘 150 근처였고 밤새 입이 바짝 말라 물을 2컵이나 마셔야 잠이 와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고 저녁 탄수화물을 공기 1분의 3으로 제한하면서 식전 식초물, 사과 식초 1티스푼 플러스 미지근한 물 200ml 물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 20분 복도 걷기를 시작했죠. 10일 만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32로 떨어졌고 밤중 물 찾는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분이 4주째에는 125까지 내려가면서 HbA1c도 사르포잉 15% 개선되었습니다. 왜 식초가 도움이 되느냐 궁금하시죠? 과학적으로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 배출을 조금 늦추고 근육에서 AMPK 경로를 자극해 포도당 흡수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위염이 심하거나 위마비가 있으신 분, 신장 질환으로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 을량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후 15분 걷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근육 이야기도 해볼게요.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GLUT4라는 문을 열어 당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바로 10 to 12분만 걷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면 혈당이 20 to 40 내려가는 것을 실측으로 확인하신 분이 많습니다. 78강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뜸하고 걷기 어려워하시던 분인데 식후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펜회, 싱크대 앞 팔굽혀펴기 10회, 방안 제자리 걷기 판분만 해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92, 165로 개선됐습니다. 어르신, 운동은 헬스장 가야만 하는 게 아니고 식후 근육을 깨우는 작은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루틴도 왜 중요한지 뇌 시계부터 풀어드리죠.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조그만 기관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눈을 통해 받으면 이 기관이 깨어나 멜라토닌 분비 타이머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밤이 다가올수록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족욕은 말초 혈관을 넓히고 심박 변이도를 개선해 부교감 신경을 켜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70세 박모 어르신은 취침 30분 전 족욕을 2주만 꾸준히 하자 새벽 3시부터 4시에 깨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도 평균 88 내려갔고요. 물 섭취는 오해가 많습니다. 밤에 물을 더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 낮에 충분히 마셨다면 밤에는 절제하는 게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대에 1.5에서 2리터를 분할해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반 컵 내지 1컵 정도로 갈증만 해소하세요. 많이 마셔서 밤에 2번, 3번 깨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치솟아 새벽 혈당을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갈증이 심할 땐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얼음사탕 요령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약봉투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고, 알약은 혈당을 올리는 대표 주범입니다. 감기약 중 충혈 제거제 슈도에페드린 성분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저혈당 증상을 가릴 수 있고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울 수 있죠. 약을 끊어라가 아니라 복약 시간 변경과 대체약 상담이 핵심입니다. 76 어르신은 베타 차단제를 아침으로 돌리고 이뇨제를 낮으로 옮긴 뒤 밤중 갈증이 줄고 아침 혈당이 20 가까이 개선됐습니다. 응급선 이야기 한 번 더 적확하게 짚습니다.
특히 노인성 고혈당, 고삼투성 상태, HHS 등 케톤산증처럼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나지도 찰옴돌의 점점 체런가 그럼 후 해구하지 영정이 등 전정부대 8을 부대 한정 있다. 채섬들의 탐덩하전들은 투정을 저도 줍에서 입에서 제고함 한등어고쯤이다. 입에서 통동의 가칠이 잘 치고 하지 오면성 과일투성사여텅 입에서 다시 찌무다. 민재의 투지부는 정정돼서 추대가 해검인데 우레 두리부드 그런 타중십틀 하정제싸요. 입에서 봉정 두일이 8을 부대가 정정대를 두지부는 성삼정구 핫찜제과지 청정들을 부지부드 타중십틀다. 정정구 핫찜제과지 전정들을 8을 부대 여검도 그리만 쓰고 천바가구며 여구 제궁정구 보리부드 그로 파정십틀했다. 정정부대 8회 부대가 챔정구 텀바가지 유검들을 8회 부대 여부 죽은 데가 쯤여 가서 정정부드 8회 부대가 챔정부들 고졸 상태 드문타대 투더문을 장정들을 부디부대 여구 천바가지 염정들을 8회 부대 우레서 죽은 데가 쯤여다. 세부면 탱공도고 그렇탕 든들 카섬투성 HHS 느 케톤산증처럼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은 아주 높은 혈당, 보통 600 이상, 심한 탈수, 의식 저하, 호흡은 빠르지만 깊지 않고 발열이나 감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즉시 119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저혈당도 조심해야 합니다. 손떨림, 식은땀, 갑작스런 혼미, 말이 어눌해지면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탕물이나 포도당 젤, 사탕, 사르보문엔 먼저 드시고 사르보무 뒤 다시 혈당을 재서 4분둠 이상으로 올려주는 15-15 규칙을 기억해 주세요. 인슐린이나 설폰요소제, 글리메피리드 등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록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333 전법, 구건법런드 하실 때 다음 숫자를 참고하세요. 공복 혈당 목표 100 to 120, 식후 2시간 목표 180 미만, 여력이 되면 140 to 160, 취침 전 목표 120 to 150, HbA1c는 개인마다 목표가 다르지만 어르신들은 4번 포인트 0to 4번 포인트 5%를 많이 권장합니다. 낙상 위험이나 심혈관 상태에 따라 약간 더 완화. 2주 리셋 기간 동안은 하루 3번, 아침, 식후 2시간, 취침 전을 같은 시간대에 재고 손가락은 번갈아 바꿔가며 측정하세요. 측정 전 손을 따뜻한 물로 씻으면 혈액이 잘 나와서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식단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드릴게요. 저녁 접시를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반은 색깔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가지. 1쿼터는 단백질, 두부 150g, 달걀 1개, 흰살 생선 100g, 닭가슴살 80g. 1쿼터는 탄수화물, 밥숟가락 3-4,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라면과 떡볶이는 저녁에 금지, 과일은 낮 식후에 작은 접시로, 밤에는 베리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 반응이 큰 포도, 바나나, 감, 수박은 밤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만약 저녁에 약 때문에 허기가 심해져 잠을 설치는 분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달걀 반숙 반개나 무가당 요거트 두세 숟가락 정도의 단백질 소량 간식을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또는 설폰 요소제를 쓰시는 분들의 야간 저혈당 예방 목적. 운동 대안도 더 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 무릎 들기 20회, 발목 젖히기 당기기 30회, 고무밴드로 팔 밀고 당기기 10회, 바이 2세트, 허리가 뻣뻣하면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30초, 바이 트루회, 등 뒤 깍지 끼고 어깨 열기 4부초, 바이 트루회, 저녁에는 격한 근력 대신 천천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식후에 움직인다. 이 하나만 실천해도 혈당 곡선은 확 바뀝니다. 발 관리도 구체적으로. 발을 씻을 때 물 온도는 37 to 40도, 너무 뜨겁지 않게.
발을 말릴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건조하세요.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자르고 모서리는 살짝 다듬기. 새 신발을 신을 때는 30분씩 적응하고 붉은 자국이 생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밤에 발이 화끈거릴 땐 인중지압이나 발목 당기기, 다리지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신경의 흥분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조금 더 늘려 정리합니다. 질문 1. 새벽 현상인지 밤사이 저혈당 반동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 잠시 2일에서 3일만 새벽 3시에서 4시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그 시간이 낮으면 아침에 높게 튀는 건 반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에 이미 높다면 전형적 새벽 현상입니다. 반동이 의심되면 취침 간식과 약 타이밍을 조정해야 하고 새벽 현상이면 저녁 탄수화물과 수면, 약 시간 조정이 핵심입니다. 질문체, 허리둘레가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답, 복부지방은 간과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만듭니다.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위험 신호로 보며 허리둘레를 2cm부터 3cm까지만 줄여도 새벽 혈당이 10부터 20까지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탄수화물 줄이기와 식후 걷기가 허리둘레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질문 3. 연속 혈당 측정 CGM을 써야 할까요? 답. 손이 떨리거나 잊기 쉬운 분들, 야간 변동이 큰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비용과 알람 관리가 필요하고 센서 수치와 손끝 혈당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순간엔 손끝 측정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CGM으로도 식후 15분 움직임의 효과가 눈에 보이니 동기부여가 크게 됩니다. 질문 4. 시나몬, 계피, 베르베린 같은 보조제를 먹어도 되나요? 답. 혈당에 도움된다는 보고가 일부 있으나 간 신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과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베르베린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 후 안전한 범위에서 결정하세요. 실제로 생활습관 교정 효과가 더 크고 안전합니다. 질문 포무, 메트포르민이나 기저인슐린의 복약 시간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답. 메트포르민은 보통 식후에, 기저인슐린은 취침 전 또는 아침으로 조정합니다. 개인마다 최적 시간이 다르니 1주에서 2주간 혈당 기록표를 들고 주치의와 아침 공복 개선 목표로 상담하세요. 밤에 잦은 저혈당이 있다면 기저인슐린 용량과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리셋 실천표를 하루 그림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 6시, 미지근한 물 1컵, 커튼 열고 햇빛 20분, 창가에서 눈으로 빛받기, 손끝 워밍업 후 공복 혈당 측정, 아침 식사, 채소 먼저,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소량, 식후 파주근분 복도 걷기 또는 의자 스쿼트 팔굽혀펴기, 오전 오후, 물은 1시간에 한 잔씩 나눠서, 간식은 견과류 소량 또는 무가당 요거트, 저녁, 발시십시, 이르게 식사, 채소 주접시 플러스 단백질 2주먹 플러스 밥숟가락 셀본 누들, 식전 10분 식초물 소량 가는 의사상의, 저녁 식후 15 to 20분 걷기, 얼시 이후 카페인, 술, 과일 금지, 농시 이후 격한 운동 금지, 취침 3조분 전 40도 족욕, 챔분, 숨 고르기, 조용한 음악, 밤, 사분시 이후 물은 반컵 내지 1컵으로 절제, 새벽에 깼을 때는 바로 물 대신 얼음 조각 하나, 심호흡, 다시 눕기, 취침 전 혈당 측정, 기록 후 내일 계획 간단히 메모. 작은 팁 몇 가지 더 드립니다. 혈당계 바늘은 3회에서 5회마다 교체하시면 손끝이 덜 아프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손가락은 엄지, 검지를 피하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옆면이 비교적 덜 아픕니다. 측정할 때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만든 후 체열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식후에 5분만이라도 창밖 멀리 산을 바라보며 코흡을 해보세요. 코로 4분
사분초 들이쉬고 사분초 머금고 사분초 입으로 후 내쉬는 이 호흡은 자율신경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혈당 변동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려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72 김옥래 할머니는 내가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라며 처음엔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달력에 매일 동그라미를 그리며 2주만 실천하시기로 약속하셨죠. 저녁 앞당기기, 식후 걷기, 족욕, 물리듬, 약시간 점검. 단지 이 5가지를 지키셨습니다. 9주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아침 혈당이 영버드 채십에서 영버드 텐치벨까지 내려갔어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만 가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의지는 몸을 바꿉니다. 몸은 의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공복 혈당은 내 몸이 밤새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도 좀 힘들었어. 간이 당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라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생활을 한 뼘만 바꾸면 수치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동하신다면 댓글에 점검과 함께 저녁 6시, 식후 15분 걷기, 족욕 중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뇌는 행동을 준비합니다. 공유 버튼으로 자녀와 친구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합병증을 막는 큰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더 가벼워지고 더 맑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곁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